안녕하세요. 저희는 만성 두드러기를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만성 두드러기란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피부 등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이러한 두드러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두드러기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으로 인한 피부 질환은 사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두드러기를 치료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나 또는 스테로이드제 등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나타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뭐 한 달 이내라든지 두 달 이내라든지 이와 같이 얼마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요법으로 완치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잘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드러기가 만성화되면서 몇 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오래 끊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나 일반적인 스테로이드제만 가지고는 효과를 보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만성 두드러기로 효과가 없으신 경우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해드리는 방법과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계통 약물을 드시는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알레르기 현상이 있거나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두드러기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은 일종의 뭐 진통제와 같은 소염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염증을 줄여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들만으로 이러한 약물요법만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해드리는 만성 두드러기, 아주 오래 지속되고 난치성의 까다로운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염증을 줄이는 약물만 가지고는 치료가 대부분 불충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염증을 줄여드리는 이와 같은 약물을 저희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인체에 염증이 유발되는 피부의 염증이나 두드러기나 피부염 등이 유발되는 원인을 제거해드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 유발되는 현상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쇠는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리키거 증후군 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은 대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대장이 나쁜 것이 원인이 돼서 피부에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조금 생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생소하신 내용이 되겠지만, 과연 대장과 피부가 어떠한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이 의심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장 기능이 나쁘면은 대장 점막을 통해서 인체에서 대변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할 여러 가지 독소들이 인체 내로 대장 점막을 통해서 유입되면서 이러한 독소들로 인해서 피부 알레르기나 피부 두드러기,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정설로 되어 있고, 상당수의 의료인들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피부, 우리의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피부는 대장 점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점막이 건강해지신다면 우리의 피부가 건강해진다, 이와 같이 보실 수도 있겠죠. 또한 과거 한의학적인 의견을 참고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장과 피부는 과거 한의학에서도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대장 기능을 좋게 해주고 대장 점막을 건강하게 해줌으로써 피부염이 소실되게끔, 피부 두드러기가 없어지게끔 해드리는 이러한 방법을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째로 식습관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우리의 대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나쁜 음식들을 제거를 해주셔야지 1차적으로 대장 기능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적절하게 우리가 대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 한약재라든지 또는 적절하게 영양제라든지 저희가 권해드리는 이러한 적절한 한약재를 드셔야지 대장 점막이 또 건강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대장 기능이 좋아지게끔 하는 저희가 권해드리는 또 해독요법을 잘 또 실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점막을 건강해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주셔야지만 대장 점막이 건강해지고 피부 만성 두드레기나 또는 만성 피부 염증이 해결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대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유산균을 드신다든지 식이섬유를 드신다든지 뭐 야채를 드신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른장 증후군 혹은 리키것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대장 그 점막의 기능 저하는 이와 같이 어떤 유산균을 드시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전문적인 방법,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지만은 대장 점막이 건강해질 수 있다. 또 그에 따른 피부염이 두드러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떠한 간단한 어떤 뭐 대장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간단한 방법 여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개인별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와 같은 만성 두드러기와 피부염이 있을 때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인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가 인체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체에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 기능이 나쁘다. 이거하고도 물론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 점막이 나쁜 것도 연결이 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도 우리가 인체에는 항상 여러 가지 독소가 나쁜 독소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각종 독소로 인해서 우리가 피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염이나 피부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 독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금속 독소들은 인체에 염증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피부염이나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를 제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피부 염증에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대장 기능을 건강하게 해드림으로써 피부 알레르기나 피부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거해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로서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거하고는 치료법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좀 더 원인에 접근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드리고 근본적인 그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좀 더 원인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지금 이 환자분을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 여성 환자분들도 지금 4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이 여성 환자분께서도 1년여에 걸쳐서 만성 두드러기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병원약으로 효과가 없으셨고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지금 3개월 정도 치료하시면서 완전히 두드러기가 극복이 되시고 현저하게 없어진 이런 상황이신데요.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피부염 약을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를 계속 드셨지만 지금은 드시지 않고 저희 치료하시면서 더 이상 병원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두드러기가 만성 피부염이 없어진 이와 같은 상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여성 환자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고 어떤 식으로 치료해드리는지 좀 더 상세히 의학적인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 기능을 건강하게 해드린 점, 그 다음에 피부에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독소를 제거해드린 점,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해드렸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상세한 의학적인 상식이나 병리적인 상식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자분의 우리가 만성 두드러기나 만성 알레르기 피부가 발생하게 되신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만성 난치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원인을 저희가 올바르게 제거한다면
계속 장기간 복용하시고 있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드시지 않고 정상으로 회복되시는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뭐 약이 뭐 부드러운 이제 병원 약이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 부작용이 있고 나름 뭐 장기간적으로 복용하신다 그러면은 인체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한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환자분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복진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환자분의 복부를 망진, 타진, 시진, 촉진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복부 상황을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부 상황을 이 환자분을 경우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점으로, 여기 지금 배꼽 부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점으로 보이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압통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견 보기에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견 보기에도 뱃속이 편치가 않다, 뱃속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와 같은 복진도를 나타내 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장염이 있거나 과민성 대장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배제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는장 증후군이나 리키거 증후군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희가 진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 점막을 통해서 인체 내로 독소가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우리가 만성 알레르기 피부나 또는 만성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식습관을 좋게 하셔야지 이와 같이 세는장 증후군이 또는 리키거 증후군이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채 채소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쳐서 좀 적절하게 좀 많이 잡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야채를 생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생으로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장에 다소간의 부담이 되실 수가 있고, 야채에 있는 각종 영양소 성분들이 인체 내로 잘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채를 너무 오래 데치신다면은, 너무 오래 끓이시거나 뭐 1시간, 2시간 계속 끓이신다 그러면은, 또는 그 반대로 야채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너무 많이 파괴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채를 데쳐서 뭐 뿌리채소, 무, 양파라든지 데쳐서 많이 잡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실제로 이처럼 야채를 많이 잡숴서 많이 데쳐서 잡수시는 것이 사실은 세는장 증후군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잡숴보시면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속이 편해지고 장도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신다든지, 또는 뭐 올리브 기름을 적절히, 기름류, 동물성 기름류도 적절히 섭취해 주신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생활을 개선하시면서 그것에 추가해서 뭐 유산균을 드시거나 장에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또는 뭐 약초를 드시거나 뭐 한약을 드시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약만 가지고 세는장 증후군이 좋아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식생활을 좋게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뭐 유산균이나 장에 좋은 약도 역시 식생활을 개선하는 기본 위에서 이루어져야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자주 파악을 해보고 있는 이 모발 중금속 검사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 역시 이와 같이 구리 성분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 철분 성분이라든지, 지금 요것은 망간 성분으로 확인되고, 요거는 이제 아연 성분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같은 뭐 다른 성분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 구리 성분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놋그릇이나 뭐 양은 그릇 이런 데 함유되어 있는 구리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리 성분은 일종의 중금속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중금속은 피부에
작용을 해서 피부에서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 이 구리를 과다 섭취, 구리가 인체 내에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만성 알레르기나 만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리를 체내에서 해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리 해독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자, 일반적으로 채식을 많이 하면은 몸에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채식을 하시게 되면은 이 구리 성분이 몸에서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식으로만 하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처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구리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뭐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라든지 양고기라든지 이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꼭 섭취를 해주셔야지 이 구리가 해독이 잘 될 수가 있고요. 구리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가 한약재를 또한 드림으로써 구리 해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치료해드리는 방법은 구리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청소를 하고 우리가 이 쇠는장 증후군을 치료함으로써 대장 기능을 좋게 하는 방법,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이 환자분께 제공을 해드렸고 그 결과로서 이 환자분께서는 2, 3개월 치료하시면서 전혀 지금은 만성 두드레기가 나타나지 않고 병원약 드시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나 만성 알레르기성 피부 등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그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